네, 앞서서 데이브 앤 버스터즈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장에 데이브 앤 버스터즈가 있다면 한국장에 비교할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자, 아케이드 레스토랑 체인인데요. 데이브 앤 버스터즈의 매력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선임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데이브 앤 버스터즈. 자, 게임 사업과 관련돼서 어떤 국내 기업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직접적인 기업은 좀 찾기 힘들었습니다. 네네. 특히 뭐 직접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중에는 사실 좀 재무적인 요건들이 많이 탈락되는 부분이 많았었고, 사실 앞서서 뭐 VR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좀 네,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과 관련한 이제 게임 관련주인데요. 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스코넥. 네. 네.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특히 VR 게임을 만드는 제작업체로서 좀 유명한 회사이고, 상장한 지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안 흘렀지만은 사실 이 뭐 지금 메타버스랑 맞지 않은 지금 시대이긴 합니다만, 이미 좀 저가 매수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특히 이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 VR 게임으로서 업체로서 좀 유명하다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의 그 FPS 총 게임 관련한 VR 게임에서 국내로서는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XR 관련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라든지 이제 올해 하반기쯤에 이제 좀 시장에 좀 이슈를 받을 만한 같은 뉴스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VR 같은 경우는 2 같은 경우 이미 출시를 했었고요. 1분기에 출시를 했었고, 또 하반기는 이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3라는 것이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 스코넥은 뭐 FPS 쪽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FPS 쪽이 사실 군사용 교육 자료로도 쓰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육적으로도 계속 이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XR 관련해서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스코넥이 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 FPS라든지 군사처럼 이 이동 거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이제 가상 세계로 좀 반영을 시켜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스코넥이 가지고 있는 게임 리스트 중에서는 올해 좀 모멘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스케이프 룸이라고 해서 이 방탈출 게임이죠. 예. 예, 예. 특히 VR 같은 게임장에 체험장에 가시게 되면 뭐 방탈출이라든지 뭐 케이크 집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게임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건데, 이 방탈출 게임이라는 것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좀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새로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스코넥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해서 이제 그 메타와 공동 개발한 게임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러시라고 해서 이제 2024년에 아마도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 메타 내에서 특히 오큘러스가 가지는 강점 내에서 좀 이 스코넥과의 같이 합작 게임을 통해서 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 가격 전략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2,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짧게 11,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R, XR 콘텐츠 개발 기업인 스코넥이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의 안정적인 실적까지 기대됩니다. 지금 매수가 12,500원, 목표가 16,000원 제시된 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장 국내 공략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외 특징주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감사한 발표 나온 전일장에 JI테크 정규장에서 13%, 시간 외에서 7% 강세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검사기 신사업 순항으로 주가 탄력 아주 좋은 액트로 장중 23% 급등 후에요. 시간 외에서 5% 추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주성 엔지니어링과 반도체 특수가스 생산 업체인 TMC 시간 외 특징주 대열에 합류했고요. 2차 전지 리튬 납품 계약에 시세받고 있는 EV 첨단 소재도 시간 외에서 5%대 올랐습니다. 네, 시간 외 특징주 가운데 오늘장에서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저는 TMC라는 종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TMC도 뭐 스코넥보다 훨씬 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시간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특히 이 삼성전자 감산 소식에 뒤이어서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장 전에도 이미 이런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에까지 이어갈까라는 좀 의문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간에서도 좀 강세를 띄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삼성전자 감산과 관련해서 사실 이 계속적으로 좀 이것이 자연적인 감산으로만 끝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으나 이제 좀 확정적으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얘기가 나가게 되었죠. 특히 TMC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 감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확실히 튼튼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TMC 말고도 이제 특히 반도체용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기업은 많습니다만 특히 TMC는 좀 경쟁사들 대비 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일단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전 공장에 들어가는 전 공정 뭐 포장부터 검사 이런 부분까지 자체적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해외 경쟁사들과도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은 좀 독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계속 반도체 특수가스가 뭐 물론 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은 실적을 뿜어냈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도체 뭐 디램 관련해서는 초미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낸드 관련해서는 고단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수가스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TMC는 뭐 국내 뭐 원유 머티리얼즈나 이런 가스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특히 국내 최초로 네온가스에 대한 생산을 좀 국산화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네온가스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 쪽에 속하는데 이 포스코와의 좀 이런 기술 제휴를 통해서 좀 국산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대주주로서도 포스코가 이제 그 지분을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이 향후 모멘텀으로서는 이 폐가스라는 것이죠. 생산하고 다 사용하고 남은 이런 폐가스 부분에서도 리사이클링, 지금 뭐 2차 전지에서도 리사이클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폐가스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뭐 ESG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강점을, 모멘텀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TMC 같은 경우는 기존 경쟁사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기업 가치가 좀 많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성장적인 측면이랑 좀 국산화된 여러 가지 소재, 앞으로도 나올 소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수라든지 이런 특수가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옴으로써 다른 기업들과는 좀 차별적인 밸류에이션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1,000원을 제시하겠고요.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목표가는 47,000원 짧게, 손절가도 38,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도 좀 탄탄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경쟁력 특히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TMC에 대한 매수가 41,000원, 목표가 47,000원, 신규 상장주인 만큼 좀 짧게 또 추천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중에서 오늘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자, 외국인이 12일 거래일 순매수한 종목으로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눈에 띕니다. 올해도 좋은 현금 흐름 예상되는 LG 외국인이 9일째 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등 영상 솔루션 업체인 뷰웍스와 현대차 4일 연속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기관 순매수 특징주입니다. 시멘트 환경자원 레미콘 사업 영위하는 쌍용 CNE 기관 14일째 담았고요.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종목에는 넷마블, SK스퀘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입 통해서 또 외부 수요 확장 기대되는 아모레지도 기관이 6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도 기관 순매수 특징주에 이름 올렸네요. 차장님,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오늘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기업, 종목 짚어주시죠. 저는 뷰웍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특히 뷰웍스 같은 경우는 의료용 기기로 좀 널리 알려진 기업입니다. 네. 특히 국내 의료기기 업종 중에서는 특히 피부 미용과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뷰웍스 같은 종목들은 사실 아직 좀 적정한 밸류에이션을 찾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메리트에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업종 내에서도 상당한 좀 저렴한 밸류에이션적인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뷰웍스가 기존에 이제 했던 사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특히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면은 이것들이 사실 좀 아날로그적인 기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덜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디지털화 시켜준다 이런 부분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 딕텍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기기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부분이 지금 유럽의 좀 큰 고객사 쪽으로 매출이 올해부터 나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좀 매출 자체가 기존과는 좀 다른 식으로 아마 형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앞서서 뭐 그 의료용 기기 쪽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기들이 사실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이라고 해서요. 이 머신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그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머신 비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다른 국내 여타 다른 기업도 있었지만은 사실 이 반도체에도 쓰일 수 있고 2차 전지에도 쓰일 수 있고 이런 PCB에도 쓰일 수 있고 또 OLED에 쓰일 수도 있고 상당히 좀 확장 가능성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신사업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좀 작년도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외환 손실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지금 환율이 좀 많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면서 상당히 좀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단계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목표가는 40,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내에서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또 호실적 기대감까지 눈에 띄는 뷰웍스 네,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토픽 짚어주시죠. 저는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대형주기도 하죠. 네. 그리고 기존에 제가 넥슨 게임즈라는 얘기를 하면서 외자 판호에 관한 얘기를 좀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외자 판호의 핵심은 넥슨과 넷마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넷마블은 좀 특히 좀 상당히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국이 작년 12월 말 그리고 이번 3월 그렇게 해서 외자 판호를 좀 대거 많이 허용을 해줬었는데 이 외자 판호 발급 재개 이후 특히 좀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넷마블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 외자 판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리니지 레볼루션이라든지 블레이드 앤 소울 그런 게임들도 상당히 아직 많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신작 게임이 한 9가지 정도로 수많은 자회사에서 이런 게임이 출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 외자 판호가 좀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은 특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2023년에 그렇죠. 중국에서 네, 열리게 맞습니다.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기록적이라 해야 되나 좀 혁신적인 것 같은 것은 특히 2023년부터 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최초로 이제 정식 종목이 채택이 된다는 네,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게임 지원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폐쇄가 아니라 지원적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케팅비에 대한 좀 많은 비용 때문에 사실 이 적자의 폭이 상당히 컸었던 기업 중에 하나지만 이런 마케팅 비용도 효율화를 하게 되면서 이 적자 폭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마블이 좀 게임 업계 중에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카툰풍의 게임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뭐 서브컬처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서브컬처와 좀 많이 연계된 것들이 사실 좀 만화라는 부분이죠. 이 카툰풍의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고 그리고 이런 카툰류의 IP들을 이 게임으로 옮기는 식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임으로서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7개의 대제라든지 신의 탑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만화 베이스들의 게임을 상당히 많이 출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1,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7,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란 모멘텀까지 얻고 있는 넷마블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깔끔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수급 중심으로 전날 시장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예리한 분석 나눠주신 김용빈 선임주임님 감사합니다.